자, 오늘은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그 모집단에 A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집단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 비율이라는 건 우리가 모집단 전체의 개수 중에서 A 성질을 가진 것의 개수가 총 얼마나 있느냐를 표시하는 것이 모 비율입니다. 만약 모집단이 전체가 2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안경을 낀 사람이 80명이 있다. 그러면 이 비율, 모집단에서 나오는 비율은 몇이냐면 100분의 40. 그래서 0.4. 보통은 소수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요. 분수로 표현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모 비율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n개를 꺼냈어요. n개를 꺼내서 표본을 전체 개수가 아니라 일부를 뽑아서 이 표본의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 표본 중에서 나타나는 A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몇 개 있느냐, 이것이 표본의 비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전체는 n개가 있고 그 중에 A라는 성질을 x개 갖고 있다면 n분의 x, 이것이 표본의 비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200명 중에서 50명을 뽑았어. 그 중에 안경을 낀 사람이 4명이 있었어. 그럼 결국은 이 개수는 몇이에요? 25분의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모비율보다 굉장히 작아지는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표본을 뽑아서 나타나는 비율을 우리가 표본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표본의 비율은 결국 요 n개 안에서만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A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X의 개수는 0개, 1개, 2개, n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집단 자체에 비율 자체가 P로 일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n개를 뽑아서 나오는 개수가 0, 1, 2, n까지의 분포를 쭉 보면 얘는 당연히 이항분포겠죠. 왜냐하면 n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의 분포이기 때문에 요 x라는 요 나오는 개수, n개 중에 나오는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x의 평균은 np고 x의 분산은 np1-p라는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러면 여기 p 햇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모자처럼 씌워져 있죠. 이 p 햇의 분포를 좀 보면 어떻게 되냐면, p 햇은 이것에 대한 평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평균이 어떻게 되냐? 2의 n분의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n분의 1의 2x가 되고, 얘는 결국 np였으니까 얘는 p로 똑같죠.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냈을 때 거기에 있는 평균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똑같았던 것처럼 얘도 여기 있는 이 햇에 대한 평균 자체가 원래 있던 평균하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 V의 모비율에 대한 분산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V의 n분의 x가 되고, 결국 n제곱분의 1의 Vx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Vx인 얘를 나누는 거라 n분의 몇이 되죠? P와 1-P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모 비율에 대한 분산이 되겠어요. 됐죠?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모집단에 A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만큼 있어요. 이것의 모 비율이 P인데, 이거를 이 중에 n개를 뽑아낸 것에 요 A가 들어있는 게 얼마나 비율인지 P1, 또 다시 뽑아서 P2,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P 햇,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분포들이 나오겠죠. 그 표본 비율의 분포에서의 전체의 평균은 원래 있던 모집단의 모비율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 n분의 p1-p. 우리가 이제 vx 바를 n분의 시그마 제곱 하듯이 n으로 나눠주고 요 위에다가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n이 클 때는 얘 역시 뭘 따르냐면 이 phat이라는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평균이 p고
분산이 루트 n분의 루트 p 1-p의 제곱 이런 꼴로 등장하는 얘를 따른다. 그럼 이것에서 p hat이 몇에서 몇 가지 될 이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서 작업을 하려는 작업들은 결국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작업을 하던 거랑 동일한데 모양만 약간 달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을 잘 몰라. 그런데 이 중에 일부인 n개를 뽑아서 이렇게 표본 집단을 만들어 봤더니 그것에서 A가 나타날 그 표본 비율이 p hat이에요. 그래서 이 p hat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셌듯이 이 그러니까 모 비율은 표본의 비율 p hat에서 k의 루트 n분의 이 위에가 루트의 p hat의 1-p hat입니다. 여기는 여기 있는 것의 표준편차인 형태인 것들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표본의 비율에 관한 것만 갖고 잘 판단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p hat의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루트의 p hat의 1-p hat이 되겠죠. 여기 k라는 건 뭔지 아실 거예요. k는 저번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도 상수라고 해서 신뢰도가 몇이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값입니다. 요 n은 표본을 몇 개를 뽑았는지 표본의 개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phat은 표본의 비율을 표시하는 거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표본의 비율로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모비율에 관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앞에서 봤지만 얘하고 얘 사이의 차이죠. 그래서 이 k의 루트 n분의 루트의 p hat의 1-p ha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허용 오차라는 것이 나와요. 이 최대 허용 오차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모비율과 표본 비율 사이의 차이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빼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k의 루트 n분의 루트의 p hat 1-p hat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가도 어디까지 갈 거냐 요거를 찾으란 얘기예요. 최대 허용 오차는. 그러면 얘하고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p hat과 1-p hat이 곱해진 놈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얘는 마이너스 p hat의 제곱 마이너스 p hat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p hat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얘 값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죠. p hat과 1-p hat이 전부 다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표현되는 값은 뭐냐면 이 값이 k의 요게 4분의 1이 되니까 루트의 4n분의 1 이것이 최대한 허용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허용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k의 루트의 4n분의 1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최대 허용 오차는 p hat을 몇으로 놨을 때 2분의 1로 놨을 때의 허용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몇 가지를 연습해 보면서 앞에 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축제 참석률이 20%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집단에 있는 전체의 비율이 0.2다라고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200명을 뽑았죠. n을 200명을 뽑았을 때 나오는 표본의 비율의 평균과 분산의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평균은 원래 모비율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 1-p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vp hat은 200분의 0.2 곱하기 0.8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원했던 100의 V, P 햇을 생각을 해보면 200에다가 0.16 곱하기 100이겠죠. 따라서 얘는 2를 0.16으로 나누면 0.0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분포의 관계성과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분포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같이 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실시했는데 표본 평균이 각각 10인 정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국어하고 수학 점수가. 근데 국어 점수는 80점 이상을 받을 확률이 50%. 이거는 50%면 모 비율이 2분의 1인데 얘는 다시 어떤 얘기냐면 국어에 관해서만 보면 국어는 평균이 8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이 돼서 표준 편차 10이 되는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 보시면 여기 이 지역의 3학년 학생 중 이미 출출한 100명의 국어 성적의 평균이죠. 비율이 아니라 K점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00을 뽑으면 이 평균치가 어떻게 되냐면 80에 1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1의 제곱이 되고 px바 평균치가 k점 이상이 나올 확률이 이게 p1이죠. 그럼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근사적이 아니죠. 얘는 표준화시키면 z는 1분의 k-80 이렇게 되니까 z가 되고 얘는 0에 1의 제곱이 되는데 얘 확률이 z가 k-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p1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모평균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수학을 한번 볼게요. 표본 비율, 모비율. 자, 수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80점 이상을 받을 확률이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20%입니다. 자, 그러면 P가 얼마냐면 0.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미 추출한 100명을 뽑았는데 80점 이상인 비율이 16%야. 16% 이하. 그러면 P 햇의 분포를 봐야 되는데 얘는 평균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P 햇의 평균은 뭐죠? 0.2. 원래 모비율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V의 P 햇은 N분의 0.2 곱하기 0.8 이거랑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얘는 계산을 해보면 100분의 0.4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10분의 0.4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 얘는 계산을 해보면 25분의 1에 관한 제곱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 수학은 P햇이 뭘 따르고 있냐면 n의 0.2에다가 25분의 1에 관한 제곱에 관한 형태를 따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점수가 비율이 16%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P 햇의 분포가 0.16보다 더 작을 확률 이것이 P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표준화시켜서 0의 1의 제곱으로 표준화를 시켜주면 얘 역시 마찬가지로 Z는 25분의 1분의 25분의 1분의 얘는 P 햇에서 0.2를 빼주는 거죠. 그럼 얘는 P 햇은 뭘로 바뀌냐면 Z로 바뀌고 0.16은 25분의 1분의 0.16 빼기 0.2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P2란 얘기죠. 근데 P1과 P2가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이거랑 이게 똑같아져야 돼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K-81이 몇이 돼야 되냐면 82,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K 값이 8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4번은 모비율에 관한 추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생 중에서 100명을 추출했더니 여름방학 동안에 수영장에 놀러 간 학생이 50명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비율이 얼마냐면 수영장에 갔을 비율이 P가 2분의 1이죠. 얘는 P 해시군요. 전체 학생 중에서 100명을 뽑아서 그 중에 50명이니까 표본의 비율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표본의 비율을 가지고 원래 있던 모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 얘를 추정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P 햇의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루트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모 비율이 요 사이에 껴있다. 표본의 비율 앞뒤로 좀 늘리고 줄이고 한 것에 사이에 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일단 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P 햇 자리에다 몇을 집어넣어? 2분의 1 집어넣고 지금 N 100명을 뽑았죠. N 대신 몇을? 100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여기 95%는 아시겠죠? 정규분포에서 이제 나타나는 신뢰도 상수라 1.96을 곱해주시면 되고 루트의 100 분의 루트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1.96의 루트 100분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산이 약간 지저분해요. 왜냐면 루트가 그냥 막 벗겨지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쪽의 값은 몇이냐면 이게 A인데 A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1.96 그 다음 얘는 아래로 내려가면 400이 되는 거라 20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B는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1.96에 곱하기 20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500에 A 플러스 2B를 계산하면 500에다가 먼저 A랑 B를 그냥 한 번 더 하죠 뭐. 왜냐면 1이 더 편하니까. 그 다음 B를 하나만 더 쓰면 계산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20 이렇게 되고 500이고 2분의 1 곱하니까 250이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해주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49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799라는 답이 나온다. 자, 이제 4번입니다. 2019년에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N명을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30번을 맞았는지 여부를 비율로서 몇 퍼센트 맞았을까? 그 비율을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 비율을 가지고 원래 모집단 거가 모집단의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 추정을 해봤더니 0.072서부터 0.128까지가 됐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비율에 추정하는 구간, 신뢰 구간의 공식이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P의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루트 P의 1 마이너스 P의 0.07이고 이 뒤에 있는 요 놈이 0.128이 되겠죠. 일단 P햇을 찾아야지 뭔가 값이 나올 거고 얘는 이제 95%니까 K 값 대신에 이제 1.96을 집어넣으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과 이 뒤에 있는 거를 두 개를 더하면 이 P햇이 되고 얘가 0.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P햇이 얼마가 나오냐면 0.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면 둘 중에 한 군데다 넣어 봅시다. 128에다 넣을게요. 걔는 0.1 더하기 K가 1.96이고 지금 몇 명을 뽑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죠. 루트 n분의 루트의 0.1 곱하기 0.9 했더니 얘가 0.12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n이 얼마인지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넘겨서 이렇게 하면 얘가 0.02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은 n을 1로 넘기면은 값이 어떻게 되냐면 0.028 루트 n 요 놈이 1.96 곱하기 얘가 0.3의 제곱이죠. 0.09니까 따라서 0.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n이 얼마가 되냐면
계산을 해보시면 21이 됩니다. 따라서 n은 441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비율에 대한 추정,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관계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관계랑 굉장히 유사해요. 공식만 잘 외우셔서 잘 적용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부분이라 일단은 잘 외우시고 그거를 잘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몇 번 해보시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